그때마다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SM 방에서는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 한 3초, 4초 정도면은 한 두 마디 정도 뱉으면은 아, 이 사람 강의가 좀 괜찮겠다. 이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상 해내는 사람이 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많이 배워야겠죠. 우리 관리자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여기 계시는 신입분들도 그렇고 기존 FC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시는 또 1팀 그 관리자분들 그리고 FC분들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은지장 김성원 FC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지점 1팀 김성원 SM입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아니, 교육하러 왔는데 뭐 반모대 행사하러 온 느낌인데 저만 몇 개 느꼈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다 저 아시죠? 네. 한 1년 만에 왔나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반응이 오늘 썸머죠? 네. 썸머인데 사실 이렇게 석회 때 교육 오는 게 쉽진 않아요. 뭐 좀 바쁘고 좀 힘들고 이런데 또 제가 좋아하는 지점이고 좋아하는 또 부지점장님이 부탁을 해서 어떤 교육을 해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안 했던 거 하는 게 맞잖아요. 안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사실 원래 제가 RP 교육하고 이런 건 좀 힘든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썸머 하셔야죠. 썸머 조건이 좀 어려워졌나요? 쉬워졌나요? 어려워졌나요? 쉬워졌어요? 오, 어려워졌나요? 썸머? 반응이 다른데요. 누구는 쉬워졌다, 누구는 어려워졌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앞에서 교육할 수 있는 건 뭐 오래돼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25년도도 저도 개인업적으로 썸머를 했고요. 24년도도 개인업적으로 했고요. 23년도도 아마 제 기억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업적으로 썸머를 한 6, 7번 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17년도 4월에 SM 진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나름 뛰고 있는 F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선혁 SM이나 현호 SM 다 뛰잖아요. 뛰니까 저도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거 교육을 하려고 하냐면 건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어렵죠? 뭐가 썸머 달성할 때? 월납이 어렵지 않나요? 월납?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뭐 저축성 보험으로 뭐 월납을 맞춰가지고 뭐 썸머를 달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나중에 들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썸머를 달성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진짜 좀 같은 영업인으로서 되게 창피한 순간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썸머 갔다 오면 한 6개월 뒤에 가이아에서 뜨는 거 아세요? 뭐 뜨죠 가이아에? 환수 리스트라고 떠요. 되게 좀 창피하지 않나요? 그런 경험을 해봤다. 손 안 들으셔도 돼요. 본인만 알아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안에 명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럴 거면 가지를 말던가. 그래서 저는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뭐 아님 말고 내 실력 부족함을 인정하고 좀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대로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어떤 거를 도와주려고 하냐면 여러분 월납을 채우려면 어떤 게 기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저축 아니에요? 저축? 네, 저축. 그래서 저는 좀 오늘은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축 괜찮을까요? 네. 제가 15년도, 16년도, 17년도 때 영업을 했을 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이었어요. 25. 그럼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나이대는 저랑 비슷하겠죠? 혹시 20대 한번 손들어 볼게요. 20대. 20대가 맞네요. 네. AS팀 다 20대였나요? 죄송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보험 관심 있나요? 솔직히? 보험 얘기해요. 뭐 오늘 뭐 메리츠하지 뭐 암치단비 뭐 암통원 뭐 생활비 교육하던데 10,000원짜리 뭐 던지기 5,000원짜리 던지기 한다고 했을 때 반응 있어요? 반응 없어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캐치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축에 대해서 좀 풀 수밖에 없었어요. 보험의 니즈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축 상담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별로 저축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20대부터 내가 50대, 60대 만났을 때 어떻게 저축을 던져서 어떤 계약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제가 교육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30대부터 60대, 20대도 상관이 없어요. 만났을 때 목돈에 대한 니즈를 만들어준다는 RP를 한다 했을 때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연금, 노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는 건 어떤 거예요? 보험 아니에요? 보험? 보험에 대한 컨설팅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하거든요. 보장으로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보장으로 뭐 RP 다 풀고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저축계약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보험 설계라는 거에 저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RP를 안 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이게 세팅값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고객이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이 30대면 목돈을 모아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모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러니까 종신 세이지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당연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장도 많이 받고 많이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 가입한다. 불필요한 보험을 줄여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저축 상담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40대, 60대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노후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뭘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요. 일을 못해. 생활을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면 생활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못하고 생활비가 안 나왔을 때, 돈을 못 벌었을 때, 근로소득이 없을 때 뭘로 생활할 거냐 이거예요. 뭘로 생활할까요? 뭘로 생활해야 돼요? 뭐밖에 없어요? 연금밖에 없다니까요. 그때 내 노후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뭐다? 연금이에요. 연금. 그러니까 이런 세팅까지 있으니까 그냥 연금 상담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대화를 풀어나가야 돼요. 연금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갑자기 생뚱맞게 연금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들리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래된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제가 15년도, 16년대 일할 때 연금 이야기 꺼내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연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금 왜? 그거 왜 준비해? 내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연금 얘기 꺼내면 어때요? 어때요? 연금 얘기 꺼내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진짜요? 저는 이제 10년 전이랑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그때랑은 완전 상이에요. 반응이. 그때는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제 기준에. 지금은 그냥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이 별로 안 좋은 거를 누군가는 계약을 다 받고 다녀요. 그거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노후라는 거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재무 컨설팅의 핵심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퇴 전에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 은퇴 전에 소득으로 은퇴 이전의 삶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 재무설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재무설계니까. 그래서 연금 상담, 노후 준비 상담이 필수인 거죠. 그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예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는 문제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3대 자산의 노후 자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RP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귀를 먼저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귀. 연금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보라고요. 주변 사람들. 누구? 우리 부모님. 그래서 저 이제 물어볼게요. 편하게. 나 내 부모님이 노후 준비 돼 있다 흔들어볼게요. 편하게 그냥. 나는 우리 부모님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사업을 하셨거나 뭐 자산을 모으셨거나. 그냥 나 우리 부모님 연금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걱정하셔야 되나요? 네. 맞지 않나요? 그냥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걸로 그냥 귀를 열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들 60대가요. 50대 취업 그 인구 밀도, 그러니까 50대 취업 비중이 60대가 50대를 제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왜 일을 하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듣는 귀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후 때 어떻게 생활할 거냐, 얼마가 필요하냐,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노후 때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기준을 잡아줘요. 500만 원. 그거를 이제 고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럼 이 500만 원을 어디서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국민연금 있죠. 혹시 고객들 연금 상담할 때 나 국민연금 확인해 본 적 있다 손 들어볼게요. 고객들 연금 상담할 때 국민연금 확인해본 적 있다. 확인해 보셨어요? 네, 열심히. 또 손 들어볼게요.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연금 상담하면요, 고객하고요 뭐 알 필요할 게 없어요. 그냥 물어봐요. 아, 어머니 근데 보험 이런 거는 잘 돼 있으신데 어머니 혹시 연금은 준비돼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냥 대놓고. 어머니 혹시 연금 얼마 나오세요? 물어봐. 대부분 나 연금 얼마 나와라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 어머님이라는 건 50대에서 60대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대에서 60대. 대부분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RP를 하면서 가장 먼저 체크해줬던 게 뭐냐면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줬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국민연금 어떻게 확인해요? 뭘로 확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6시 미만, 6시간이 6시 이전이다. 그럼 뭐 할까요? 공단에 전화해요. 공단에 전화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연금 상담을 하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언제 만들어졌죠? 언제 생겼어요? 국민연금?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생겼어요. 88년도에. 국민연금 받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 납입해야 돼요?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돼요. 10년 이상. 그 국민연금에도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추가 납입 제도라는 게 있고 반납 제도라는 게 있고요. 국민연금은 먼저 가입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이 가입하는 건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미리 가입하는 게 유리해요. 국민연금도 단 한 번이라도.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지만 적게 받아가고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게 뭐예요?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내가 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지 끌어낼 수 있는 게 그 구조를 보면 돼요. 국민연금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확인을 해봤는데 이 어머니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제 경험상 5명 중에 3명은 국민연금이 없어요. 50대, 60대 어머님들. 왜 없을까요? 일을 안 했으니까. 일을 안 했으니까. 국민연금이 없어. 그러면 일단 어머니 무슨 생각 들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일단. 근데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산다니까요? 여자가? 그럼 여러분들 국민연금 이제 어머님 없잖아. 그럼 누구 거 확인해 줘야 돼요? 아빠 거 확인해 주지. 아빠 거. 근데 다행히 아빠는 있어요. 그럼 그게 아빠 게 얼마인지랑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이제 신뢰거든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품 설명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 거 아예 하지 않아요. 그거는 맨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 연금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 자기가 늦게 가입을 했대. 국민연금을. 그래서 자기 국민연금 낸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때 연금 받는 거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27만 원 나온대. 27만 원. 한번 물어볼까? 어머님이 연금 27만 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막막하죠? 이거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10명 중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5명이에요. 5명. 2명 중에 1명은 국민연금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5명이 받는데 5명 평균 수령액이 얼마냐?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3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하고 몇 마디 나눴을 때 이 사람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안다 모른다? 대략 알아요. 근데 일단 27만 원 나온대. 막막한 거지. 어머니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어머니 일단 한숨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설명을 해요. 저는
어머니 국민연금이 사실 제일 좋은 제도고 내가 낸 돈의 적게는 3배, 많게는 8배, 9배도 받아갈 수 있는 게 뭐다? 국민연금이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어머님은 너무 좋은 걸 지금 미리 가입하셨다. 근데 어머니 제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 연금 상담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떤 게 있고 그 연금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거 도와드리는 게 진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다. 그거 먼저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업해줬냐면 이 어머님은 가평의 잣공장을 이제 운영하는데 사실 공장이라고 했지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근데 그러시면 몇 살까지 일하실 거냐? 자기 70살까지 일을 할 거예요. 어머니 그럼 이거 65세 지나도 계속 납입하셔라. 그리고 보니까 납입을 안 했던 기간이 있어요. 납입을 안 했던 기간이 있고 그 금액을 대략 2천만 원 정도를 더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뭐라 하는 추납제더라고요. 추납제도. 추납제도. 예전에는 원래 납입 안 했던 기간 전체를 낼 수 있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10년밖에 못 내요. 확인해보니까 어머님 이거 대략 이 정도 더 납입하셨을 때 연금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다를 콜센터 직원 통해서 확인해줬어요. 그러니까 27만 원이 33만 원으로 늘어난 거야. 반응 어떨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아니, 한 달에 5만 원 적은 금액 아닐 수 있지만 크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70세에 받는다고 계산해보니까 한 41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27만 원이.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더 받을 수 있어요. 고객들 알까요? 1년 미리 받으면 적게 받고. 근데 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 저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어머니 82세까지 사시면 앞으로 더 산다라고 했을 때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그냥 미리 받는 게 유리하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거 하나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대, 60대 어머님들이 좀 타겟인데 선생님 그럼 그분들은 연금을 가입하기 너무 늦지 않았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50대, 60대 중에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없는 사람들 있나요? 제 경험상 진짜 다 있어요. 돈 있는데 돈 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거예요. 목돈이 있는 사람의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와야 돼요. 어디로 가져와야 될까요? 연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RP는 목돈 있는 사람이 연금으로 가져야 되는 이 RP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보다 뭐가 더 좋다? 연금이 더 좋다. 근데 이거를 20, 30대, 40대한테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누구한테 해볼까? 이게 앞에 안경 쓰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효주. 아, AS님인가요? AS님이네, AS. 전 직장에서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아, 애지가 첫 직장이에요? 오, 대박이다. 그래요? 그럼 옆에 분, 네, 첫 직장 월급 얼마 받으셨죠? 역시 4, 500? 많이 보셨네요. 그럼 이거예요. 만약에 월급을 400이라고 할게요. 400. 월급 400만 원 받으면 괜찮죠, 그래도. 근데 이 400만 원을 이 FC 너무 일을 잘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1년치 한 번에 주겠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아니 1년치를 한 번에 주겠대요. 나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솔직히? 안 받을 사람 있나? 아, 받을 거나 받아뒀다 주식 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겠죠. 처음엔 되게 좋지. 왜? 아, 목돈이 생겼으니까 빚도 갚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거 사. 근데 6개월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상하다. 이제 9개월 지났어. 3개월 남았어. 물음표 뜨겠죠? 왜 통장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이거를 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만약에 지금 받는 월급을 1년치로 받았을 때 이런 물음표가 떴는데 이걸 만약에 30년치를 한 번에 받는다고 해봐요. 30년치. 왜냐면 노후라는 건 내가 60세에 은퇴하고 90세까지 30년을 준비하는 건데 FC님 30년치 한 번에 받았어요. 어때요? 기분 너무 좋아요? 과연 그 30년치를 내가 계획적으로 진짜 합리적으로 소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 못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주위에서 어쨌든 노후를 잘 보내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여유가 있는 집단 맞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 공무원들, 교사들, 군인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진짜 천만평이잖아요.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왜? 따박따박 뭐 나오니까? 연금 나오니까. 근데 그 집단 안에서도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공무원, 교사, 군인들인데 불행해. 노후가 왜 불행해요? 네? 목돈으로 한 번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나요? 돈이 필요해서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은 거야. 그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 돈 다 뜯겨요. 없어.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할까 안 할까요? 공감한다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돈보다 매달 따박따박 받는 연금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 파일 하나 보낸 것 중에 목돈보다 연금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목돈이 있으면요 사기당해요. 사기. 투자 사기 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돈 함부로 쓰게 되고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목돈이 있고 노후를 보내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 통장에 20억이 있어요. 근데 제 자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어.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자식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 무슨 생각할까요? 부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재산이 20억이 있어. 누워 계셔. 근데 애들 막 학비 많이 들어. 유학도 보내고 싶어. 남편 사업이 갑자기 안 돼. 무슨 생각 들어요? 슬쩍?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어머님 통장에 20억은 없어. 근데 매달 연금을 1,000만 원씩 받아. 이 연금 언제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와. 죽을 때까지.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반대로 우리 어머님 오래 살아야 돼?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시켜줘요. 자식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연금이다. 어머님이 매달 돈이 나와야 그 돈으로 자식들, 손주들 데리고 왔을 때 용돈 줄 수 있다. 아니, 그 돈으로 어머니 생생 내셔라. 아니, 손주들 올 때마다 용돈 10만 원씩 주면 어떤 며느리가 싫어하겠냐. 싫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갈 때마다 용돈 10만 원씩 주는데. 없어요. 그래서 목돈보다 연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국민연금 아까 이야기했을 때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어머님은 가입이 안 돼 있어. 근데 아버님은 가입이 돼 있어. 아버님이 국민연금 한 달에 130만 원 받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럼 이 어머님은 이 연금 고스란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얼마 받는지 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 손들어. 나 얼마 받는지 알고 있다. 얼마 받을까요, 정말? 몇 프로 받아요? 지금 네. 연금 개시 기준 금액에서 네. 받은 연금 대하고 정확히 말하면요, 그 연금 수급권자가 20년 이상 납입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60%를 받을 수 있어요. 60%. 그러니까 130만 원에 60% 얼마? 78만 원. 근데 본인 연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70만 원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인 연금이 30만 원 받고 있다. 그럼 이거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들을 자세 잡으면서 이제 니즈가 생긴 거예요. 나는 한 달에 못해도 200만 원은 필요한데 내가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돈 나올 군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없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명혜 쌤한테 영상 하나 공유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니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니즈. 뭐 얼마가 됐고 뭐 상품이 어떻고 내가 낸 돈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지 니즈 만들어주면 30분 40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내가 얘기할 때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럼 좀 어쩔 수 없어요. 스킬을 써야 돼.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뭐 틀어줘야 돼요? 영상 들어줘야 돼. 영상. 어떤 영상?
연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 나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탑골공원 노후 영상이 있거든요. 탑골공원 나 혹시 본 적 있다고 손 들어볼게요. 없으실까요? 그 탑골공원 나 알고 있다 손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노인분들이 탑골공원 가죠. 지금은 이제 안 가는데 왜 가실까요? 왜 가는지 아시는 분? 장기하러. 맞아요. 근데 뭐라고요? 네? 바둑 들어.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알아야 돼. 저희 1팀원들은 알아. 왜 가는 거예요? 탑골공원. 아 여기 안 봤네 영상을. 무료급식소. 오 누구야? 이거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 밥 뭐하러? 밥 공짜로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돈 아끼려고 밥을 와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아침에 무료급식 해주는 데가 있고요, 점심에 무료급식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 2W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왜? 지하철은 뭐 얼마네요? 공짜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얘기들을 왜 알고 있을까? 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재산이 많고 뭐 의미 없다니까요. 노후가 됐을 때 나한테 매달 현금으로 얼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급이 있어요. 야 너 연금 얼마 나오냐? 나 30만 원, 너 7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누구 200만 원. 거기서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200만 원, 연금 200달이가 1등인 거예요. 거기서도 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60대 일한다니까요. 50대보다 일하는 비율이 더 많다니까요. 뭐라도 하려고 하세요. 뭐라도. 그분들이 근데 연금을 왜 못 받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또 해줘야죠. 왜? 대부분의 소득을 어디다 썼어요? 자식들한테 썼어요. 자식들. 근데 심지어 은퇴를 했는데도 자기 재산을 또 누가 더 가져가? 자식이 또 가져가. 나 우리 부모님 부양할 거다. 물론 애지는 부양하시겠죠.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있냐고요. 저 고객들 만나고 대놓고 얘기해요. 어머님 자식 집 해줄 게 아니라 어머님 연금을 준비하셔라. 이 연금 받아서 어머님이 차라리 자식 도와줘라.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입장이 아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어요. 공무원이신데 빚이 많으셔서 연금을 여러분들 부분적으로만 목돈 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부분적으로만 목돈을 받아서 빚 정리하셨고 지금 연금 한 달에 130만 원씩 받으세요. 공무원연금. 나쁘지 않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컨설팅 일을 11년째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해요. 서원아 많이 벌 때 젊을 때 연금 들어놔라.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연금. 그래서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제 물음표가 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연금 준비하셔야죠. 그때부터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연금 나 최근에 가입시켰다 손 들었게 내 고객 연금 가입시킨 적 있다. 여기 교수님 어떤 상품 가입시켰어요? KDB 행복연금. 솔직히 KDB 행복연금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제가 여기 11년 일하면서 제가 봤던 연금 상품 중에 최고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변동금리 상품이었는데 이 연금보험은 어떤 거예요? 확정금리잖아요. 확정금리. 그래서 그냥 상품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니즈 만들어 놓고 연금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제 연금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 있게 RP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배경 지식이 있고 제가 메타이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연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RP를 할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저는 제가 가입한 상품을 또 자신 있게 파는 설계사예요. KDB 연금 저 가입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 했어요. 저는 저 한 달에 150만 원씩 부르고 들어갔어요. 한 달에. 왜? 솔직히 지금 15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할 것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여기 11년 일했는데 10년 전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없다 생각했으면 내 통장에 1억 2천은 있을 건데 그런 생각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KDB 연금 아까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고객들 KDB 연금보험을 딱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미쳤다.
그 전에 KDB 연금 나오기 전에 최저보증 상품들이 있었어요. 변액보, 뭐 DGB, 뭐 그랑에이지부터 해서 뭐 있었는데 팔 수가 없잖아 우리가. KDB 나온 거예요. 왜? 그냥 순수한 연금보험이잖아 어쨌든. 물론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는 좀 이상한 연금보험이긴 하지만 최저보증 몇 프로 해줘요? 몇 프로 해줘요? 연단기 7% 해주잖아요. 연단기 7% 해주고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납입 유지 보너스를 줘요. 제 기준으로 제가 한 달에 150만 원씩 10년 1억 8천 납입했을 때 60세 연금 개시로 했을 때 연에 2,400이 나와요. 이거를 100살까지 총 9억을 넘게 받아요. 제가 낸 금액의 한 6배 정도를 받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연금에 대한 전 니즈가 있고 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금을 무조건 컨설팅 해줘야 되는 설계사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똑같이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연금 제도를 이해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좋은 상품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RP 풀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와닿으세요? 그 국민연금 이야기했어요. 국민연금 30만 원 나온대. 근데 보니까 어머니 혹시 퇴직연금이 있으세요? 퇴직연금은 어디서 가입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입하잖아요. 뭐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IRP 개인적으로 따로 IRP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왜? 퇴직연금 가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퇴사하면은 퇴직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퇴직금 받았다라는 건 퇴직연금을 어떻게 했다? 깼다. 연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그럼 또 이제 애주에서 배운 철학. SN님 부동산으로 월세 받는 건 어때요? 제가 최근에 춘천에 그 순대국밥집 사장님 상담하러 갔어요. 거기 앞에 건물도 갖고 계시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건물 갖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스트레스 왜 받을까요? 왜 받을 것 같아요? AS님 FC님인가요? 네, 왜 받을까요? 건물 있는데 건물 세입자 안 구해지고 물 계속 새고 건물 보수 비용은 3억 5천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출하고 나가는 거 상계 처리해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나와. 저는 굳이 저희 고모가 원룸 장사를 하는데 원룸 3개가 비어있거든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세입자 관리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뭐가 더 낫다? 그냥 연금 한 달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안 나아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면 된다니까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이해를 시켜주면 된다. 그때부터 이제 RP가 들어가요. 이제 좀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KDB 연금을 이야기했는데 뭐 이 상품이 좋아서 설명하는 거지 여기 뭐 관련 없어요. 근데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RP를 풀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복리 설명해야 되고 복리 설명할 때 시간하고 장기납입 유지 보너스 이거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 설명해야 돼요? 경험생명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접점 잡아서 RP 풀면 돼요. 그래서 제가 20, 30대 만났을 때 특히 남자 말고 여성분들 만났을 때는 연금 진짜 많이 계약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RP 풀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연금 이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받으시는 분들은요 첫 월급 받을 때부터 첫 연금을 준비를 하신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2016년도에 한 달에 얼마씩? 30만 원씩 뭐를 준비했어요? 연금을 준비했어요. 연금. 총 납입한 금액이 3,600만 원. 몇 살 때 연금을 받아요? 65세라고 할게요. 65세.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예를 들어서 70만 원씩 받나 해볼게요. 한 달에 7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연금을. 근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이 30세예요. 내가 젊은데 나 솔직히 내가 지금부터 뭐하러 노후 준비를 하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세가 된 거예요. 40세. 2026년. 보니까 자기 빼고 주변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40대도 연금 준비 많이 하세요. 본인 빼고 연금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빼고. 그래서 이때부터라도 나도 해야겠다.
나도 얼마씩 넣어요? 얼마씩 넣을까? 한 달에 얼마씩 넣을까? 50만 원씩 준비하자, 그 사람. 한 달에 50만 원. 왜? 나는 좀 더 여유하게 되니까. 똑같이 몇 년? 10년 동안 준비하자, 10년 동안. 그리고 몇 살 때 연금 개시해요? 65세 때 연금 개시라는 거죠. 65세 때. 연금 개시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 받을까요? 얼마 받을까요? 월에 60만 원 받는 거. 60만 원. 심지어 더 많은 금액을 불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더 적어. 이제 물어보는 고객한테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까요, 고객은? 왜 그럴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 시간. 복리.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최저보험이 몇 프로예요? 연단위 7%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금리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잖아요. 높은 시간이 오면 다시 내려가는 시간이 올 거고. 금리가 낮아져서 이때는 금리가 몇 프로였다고요? 5%요? 5%가 5%. 시간도 짧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 어필하는 거, 절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어떤 거예요? 경험생명표. 그러니까 경험생명표 제대로 알고 있다 손 들어볼게요.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 설계사인데. 사람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보험사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자체도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 쉽게 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받는 연금 수령액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때는 평균 사망 나이가 83세였는데 이때 평균 사망 나이가 90세인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면 어차피 노후라는 건 내가 반드시 찾아오는 거고 연금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라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A. 그래서 고객님, 연금은요 적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제가 앞에서 이미 장치들을 다 깔아놨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만 18세부터 60세에 가입했을 텐데 이 제도를 이해하고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만 18세가 되잖아요, 자녀들. 한 달이라도 불입시켜요. 한 달이라도. 제가 이거 하는 말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적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연금은 최소 얼마부터? 20, 30대 만날 때 최소 얼마부터 가입시켜요? 이게 제 최소 기준이에요. 30만 원 밑으로 연금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30만 원. 여러분들 연금 30만 원 3명 받으면 월납 얼마예요? 90이에요, 90.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RP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연금 안 할까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MC는 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된다니까? 이 흐름을 가면 해야 돼요. 여기까지도 안 먹힌다? 또 어쩔 수 없어요. 영상 또 써야 돼요. 이번에 어떤 영상 써야 될까요? 그 영상 있지 않나요? 장항준 나오는 영상 있지 않나요? 네. 10년, 20년 뒤에 나한테 보내주는 돈.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월급은 뭐 갑자기 근데 뭐 5대 뭐였더라? 그 안경 쓰는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김경률 머니 트레이너. 거기 나오잖아요. 월급이 다 내게 아니다. 나오잖아요. 그 영상을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알아야 거예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머릿속에 당연하게 입력이 돼 있다니까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가 하는 일.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가 하는 일.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가 하는 일.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세팅값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연금 상담은 반드시 하고 오는 거예요. 혹은 저축 상담을 반드시 하고 오는 거고. 다 하고 나서도 안 먹힌다? 전 이 영상 보여줘요. 프루덴셜 영상도 알고 있다. 프루덴셜 영상 모르나요? 좀 오래된 영상인데 제가 공유했거든요. 그 있어요. 음악 나오면서 지금 하셔야 됩니다. 프루덴셜 영상 보여줘요. 안 먹히면 보여줘야지.
그래서 연금 최소 얼마? 얼마 받아야 돼요? 20만 원. 30만. 이게 최소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교육한 내용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보장 플러스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소득도 늘어나고 고객도 좋아요. 고객도.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공무원들 이야기를 할 건데 공무원들 연금 많이 받죠? 왜 연금 많이 받을까요? 공무원들은 많이 내서예요. 정확해요. 많이 내서. 처음에 월급 받을 때 내 소득의 몇 프로를 내냐면 9%를 내요. 9%를. 나라에서 9%더 내주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낼까요? 퇴직할 때까지 내요. 퇴직할 때까지. 몇 년 동안? 30년 넘게. 여러분 만약에 KTV 연금 이거 30년 납입하면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30년 넘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 가입할 때 이 금액 그대로 내죠. 정해진 액수만큼 내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교사들은 어떻게 내요? 호봉이 늘어나면 월급이 늘어나요. 정해진 비율만큼 납입 금액도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 거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30만 원씩 내가 고작 몇 년? 10년 총 낸금액이 얼마냐면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지금 하면 내가 낸 돈의 6배, 7배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상품의 메리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50대, 57세예요. 이거 국민연금 30만 원밖에 안 나와. 상담해서 50만 원은 늘어났어요. 근데 목돈이 8천만 원이 있네요. 현재 일도 하고 계시고. 그럼 저는 이제 또 무슨 생각할까요? 노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분 연금 없구나. 그럼 이 목돈을 어떻게 해요? 저는 연금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어머님 7년 납입하시고요, 70세부터 연금 받게 도와드리겠다. 혹시 이런 식으로 설계해 보신 분 있을까요? 계산해보면요, 총 낸금액이 8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100세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2억 넘게 받을 수 있어요. 2억 넘게. 낸 돈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또 뭐랑 비교해 주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했을 때에 대한 사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은행 예금으로 비교해 줄 수도 있고, 혹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게 제가 볼 때 다 달라요. 어차피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연금이 없었을 때 벌어지는 이벤트들, 내가 목돈으로 있을 때 이벤트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더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는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던데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150만 원 가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당 같은 경우는 이자소스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10% 내잖아요. 해외도 10% 낼 거고. 근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어떤 거 내야 되죠, 여러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있잖아요.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돼요. 근데 왜 개인연금이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료 제가 공유할 거예요.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되나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국민연금 물어볼까요? 국민연금 종합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으로 잡혀야 한다며요? 잡혀요, 여러분들. 공적연금 다 잡혀요. 세금 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한 달에 130만 원 받고, 내가 좀 소일거리에서 월급 250만 원도 받고, 그래도 또 뭐 원룸 2개 갖고 있으면 월세도 받고, 다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낸다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기사 자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정말 열심히 뛰는 FC라고 했으면 전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기사 자료 있죠? 국민건강보험료 올라간다 줄어든다? 최근에 올라간다라고 올랐잖아요. 나중에는 건보료 싸움이에요. 건보료 싸움.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건보료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볼게요. 배당으로 내가 많이 받는다는데 종합과세 내고 건보료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종신연금 비과세 조건이 있죠. 월납보험료 15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근데 그거는 내가 해약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거고 유일하게 세금 안 내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종신연금. 종신연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이게. 내가 연금을 종신으로 받게 되면요. 이 연금에 대한 세금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전액 비과세예요. 전액. 우리가 연금저축은 세금 내잖아요. 연금소득세를. 이거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소득으로 안 잡힌다고. 건보료 영향 갈까요 안 갈까요? 영향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기 좋은 거랍니다. 말도 안 되기. 그래서 제가 150만 원 연금 들은 이유가 연애 2,400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세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구나. 진짜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저도 국민연금 제가 확인해봤거든. 제 거 얼마 나오는지. 한 달에 97만 원 나오더라고.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와 다시. 왜? 국민연금 많이 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저 국민연금 적게 내고 있어요. 일부러. 건보료 한 달에 70만 원씩 나와. 왜 적게 낼까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좋은 거라고 있는데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 받아가고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적 절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 국민연금이 돌아가는 거니까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저도 몰라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국민연금 3만 원씩 내죠. 원래는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뭐밖에요? 종신연금. 그래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근데 이 KDB 행복연금보험이 제가 원하는 딱 그런 상품이에요. 어떤 상품? 이제 고객이 머릿속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아니 이거 사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냐? 심지어 세금도 안 떼는데 심지어 중간에 사망하면 내 돈보다 사망금을 더 많이 준대. 이렇게 좋은 상품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맞다.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하면 된다. 중간에 납입하다가 해약한 사람들은 손해가 커요 작아요? 손해가 엄청 커요. 그 사람들의 손해난 부분의 돈을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내가 연금으로 받는다는 전제하에 좋은 상품인 게 맞다. 그 상품은 좋다 안 좋다가 아니잖아요. 내 목적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 상품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RP를 풀어가서 내 클로징까지 맺으면 누굴 만나도 계약할 수 있겠다. 저는 KDB 연금 거의 20건 넘게 팔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누굴 만나도 자신 있게 설명해요. 한 달에 얼마? 30만 원.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썸머인데. 제 오늘 교육을 들었잖아요. 뭐를 해야 되냐면 내 20대부터 60대 고객들 명단 다 파악한 다음에 연금 계약 안 들어간 사람들 다 접점 잡아야죠. 정보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자극적으로 해야죠. 저금리 시대에 연 최저 보증 7% 보증해주는 연금 상품. 그냥 이렇게 해서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굳이 가입자한테 설계해서 보내주고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궁금하게끔 한 다음에 이거 다음 달 없어진다. 만나서 설명해주고 싶다. 설명하면 돼요. 30만 원 못 가입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20만 원, 10만 원은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RP를 잘한다. 50대, 60대 어머니는요 기본 단위가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분들은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 자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30세 때 가입했을 때 얼마, 월 100만 원 연금 준비한다 했을 때, 40세 때, 50세, 60세 때.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연금을 준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은 목돈이 있다 없다? 목돈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목돈이 있는 것보다 아까 전에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어머니 목돈은 있는 거 의미 없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 앞으로 내 남은 기간 30년을 목돈 10억으로 어떻게 보내실 거냐? 30년을 보내는 게 맞겠냐? 아니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보내는 게 낫겠냐? 그럼 이 10억을 연금으로 준비해서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2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게다가 비과세. 건보료 안 내도 된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상품 가입자라서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입자로도 나이대별로 설계한 것도 공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해보고 요즘에 AI 많이 활용하잖아요. AI PDF 파일 던진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주문해서 파일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요. 그 최근에 저도 고객 상담하고 왔는데 전주에서 상담한 고객이에요. 금액을 좀 고민하고 싶대. 30만 원이랑 50만 원. 그럼 전 두 개를 설계해서 제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뭘로 유도해요? 뭘로 유도하고 있어요? 50만 원짜리로 유도해 준다고. 그리고 왜 지금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와 있다. 왜? 납입 기간이 길어야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복리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험 세분표 영향도 있을 거고. 괜찮나요? 여러분들 연금 계약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거 먼저 한번 확인해봐요. 여러분들 전 직장에서도 납입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카카오에도 상관이 없어. 휴대폰 인증 한번 하면 내가 65세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나온다. 딱 나와요 실제로. 그 저는 고객들 만났을 때도 이걸로 자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궁금한 거 없죠?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 당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내가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난 연금도 자신 있게 설계할 수 있다. 사실 진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연금저축의 장점도 있고,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도 있고, 사실 연금저축도 1,800만 원까지 나입하는데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을 때 메리트도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몰라도 되겠더라고요. 어떤 거 하나만 알면 돼요? 종신연금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종신연금. 그리고 벌써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60세 때 그냥 연금으로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받고 싶어요. 연금으로. 연금으로. 왜? 머리 안 아프잖아. 비가 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기 제 팀원 조인업 갔던 고객이 있어요. 연금 얼마 들어갔냐면 그분이 약간 저랑 비슷한 마인드예요. 돈은 있는데 빨리 은퇴하고 싶고 돈 받아서 세금 안 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서로 FC 저랑 조인업 갔죠. 세번 미팅 있잖아요. 얼마 계약 받았어요? 얼마요? 500 받았어요. 500. 500. 그 사람이 월 2, 3천 벌어서가 아니에요. 목돈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그냥 500. 그 연금 개시를 55세? 아 60세였나요? 60세. 이들 생각을 입힌 거예요. 생각. 근데 60대 어머님들 만나면 돈 있어요. 다 털어보면 돈 있어요. 가져오는 거. 가져와서 연금으로. 비과세, 종신연금. 어머니 연금이 어머니 자식보다 나을 거다. 자식 집 주지 마셔라. 그래서 영상 자료도 제가 좀 공유를 했는데 좀 오늘 교육을 좀 일찍 끝내려고 해요. 원래 제가 오래 하는데 왜 일찍 끝내려고 하냐면 그 영상이 20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지 못해서 산대. 죽지 못해서. 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그분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힘든 거야. 자식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유산이 많아서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제 팀원 중에 88년생 팀원이 있어요. 부모님 둘 다 좀 부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1살 때 자녀를 낳았어요. FC님 죄송한데 FC님 65세 때 86세다.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내가 보면 100살까지 사실 것 같다. 노후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썸머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원래 이렇게 막 교육을 안 해요. RP 교육 안 하는데 그냥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썸머 하라고. 20대부터 60대까지 연금 계약 안 들어간 사람들 명단 딱 추스린 다음에 가서 제가 그때 50명 RP 풀면 50명이 뭐야? 30명 RP 풀었을 때 정말 내가 실력이 되면 7명은 계약 받을 수 있어요. 30만 원씩 7명 계약 받으면 월락 얼마예요? 210만 원. 썸머 끝이에요. 어렵나요? 할 수 있겠죠? 네. 궁금한 거 없으신 것 같아서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점장이 마무리 해주기로 하셨는데 일정 있으셔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연금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 종신보험 위주로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단기나 종신도 많이 팔고 표본도 많이 팔고 오늘 성원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 연금도 저희가 지금 사실 많이 팔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제가 했던 이야기 이거예요. 컨셉을 좀 잘 팔아라. 상품 막말로 단기나 5년 납입하고 10년 뒤에 받으십시오. 환급률 최고 좋습니다. 하면 세일즈는 쉽죠. 근데 그 상품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늘 그 성원혜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제가 직업군인 출신이잖아요. 공무원 연금 특히 제가 좀 이야기를 하나 더 좀 인사이트를 열어드리면은 제가 아이때 기억납니다. 그 제 신입 때 2012년도 입대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은퇴하신 군인분이 평균 퇴직 그 공무원 연금 있죠. 수령액이 300이었어요. 근데 제가 6년 군 생활하고 전역을 했죠. 그때 평균 수령액이 250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들이 맹신하는 어떤 공무원 연금 그 제도조차도 결국 나라가 힘들면은 그걸 먼저 건드려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자기 연금 맹신하는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공적연금 받는 분들 그거 맹신하시면 그 사람도 굶어 죽습니다. 막말로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 먹고 살 수 있어요? 풍족한 노후 생활? 200? 쉽지 않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밥값만 100만 원 아닌가? 아끼고 아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특히 우리 3대 자산 할 때도 은퇴 자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입혀라. 지금 K리비 여러분 설계 직접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또래가 10년 납자리 가입하고 뭐 55세 때부터 100세까지 종신연금 받아요. 그럼 내가 총 납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5배 가까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품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이런 상품 없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10년 납입하고 10년 굴려서 연금 수령하잖아요. 거의 한 2~3배 받던데요? 이런 상품 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일을 오래 했잖아요. 물론 대선배님한테 살 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세일즈를 입히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제 제가 세일즈를 하고 왔거든요. 복숭아 박스 하나 갖다 드리고 어머님 불티나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원래 영업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한번 약을 팔아줘 제가. 뭔데? 라고 하시더니 아니 연금보험이라고. 원래 연금보험의 가장 큰 단점 뭐예요? 우리 과거에 연금보험 사용 흥국생명 OK 연금보험 팔아보신 분 있으시죠? 연금보험 우리 종신보험 팔 때 뭐라고 깠어요? 공시율로 굴러가니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보완이 단점된 상품이 그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나왔잖아요. K리비 확정 7%. 여기서 더 RP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차약수를 임윤하게 제 말 빌려가지고 차약수를 줄을 서서 내고 있다. 그 보험사에서 차약수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절판할 수 있는 거 다 절판하세요 여러분들. 고객님이 그럼 한번 짜와서 갖고 와봐라. 오늘 30, 50, 70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얼마였을까요? 50에 있습니다. 50. 누가 30이야? 세일즈 잘 하십시오. 오늘 성원혜 쌤님이 사실 이런 부분들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이 교육을 잘 하시는데 오늘 진짜 연금을 아예 그냥 반 죽여놨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지점도 K리비 연금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썸머는 다 필요 없어. 건수 이런 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아까도 제가 2차 ASM이랑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건수 18 하기 어려우면 후유장이 2만원 그냥 손가락 부러뜨리는 거 하고 약간 팔아라. 18명 그냥 못 받겠냐 이거야. 근데 올라 290만 어떻게 채울 거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썸머를 통해서 또 한 단계 발전하는 영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또 조회해주신 성원혜 씨 너무 감사드리고 화랑점 한 파이팅하고 갈 수 있습니다. 화랑점! 네.